고요한 새벽 4시. 재현은 익숙한 손길로 편의점 문을 연다. 3년 전 추억이 담긴 문방구 자리는 이제 도시락과 컵라면이 가득한 작은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그의 하루는 늘 그랬듯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된다. 점심 무렵이 되면 역에서 퇴근하는 교대 근무자들이 찾는 도시락을 팔고 또다시 적막한 오후를 보낸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재현에게 유일한 낙은 느린 걸음으로 은행나무길을 걷는 것이다. 어느 날 새벽, 문득 그의 시선이 문틈에 꽂혔다. 누렇게 바랜 종이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2마디가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보고 싶다. 재현은 낡은 사진첩을 들추듯 기억 속에서 한 이름을 꺼내 들었다. 영숙. 40년 전 함께 시집을 읽으며 웃었던 첫사랑이었다. 그녀를 떠올리자 오랜 세월 덮어두었던 미련과 후회가 밀려들었다. 30 넘어 우연히 재회했지만 그는 용기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다. 어쩌면 이 편지는 영숙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동시에 너무 늦어버린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이 편지가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의심과 혹시라도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될까 하는 알 수 없는 떨림이 그를 흔들었다. 며칠 간격으로 같은 내용의 편지가 반복되자 재현의 일상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망설임과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은행나무 아래서 기다릴게. 2번째 편지를 받아든 재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희망과 두려움의 파도가 마침내 그를 은행나무길로 이끌었다. 새벽에 어스름이 거치고 희미한 가로등 아래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스려 뛰기 시작했다. 과연 영숙이 서 있을까?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가슴 벅찬 긴장감 속 그가 기대했던 영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낯선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곱게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자신을 영숙의 오랜 친구 화자라고 소개했다. 이 동네에서 10년째 반찬가리를 하고 있다는 말에 재현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기다린 것은 영숙이었고 그녀의 안부를 묻는 재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화자는 잔잔한 목소리로 차마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영숙이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재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 부탁했다는 것을. 그동안 그에게 도착했던 모든 편지들은 영숙이 남긴 그리고 화자가 대신 전한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이다. 재현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편지가 영숙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현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화자는 영숙이 떠난 후 영숙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일기장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 재현에게 건넸다. 그곳에는 그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재현 씨에게 나 미안해요. 당신 덕분에 한참을 웃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죠. 그날 은행나무 아래서 나 혼자라도 기다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오랜 오해와 스스로의 후회 속에 갇혀 살았던 재현. 그는 비로소 모든 진실을 마주했다. 영숙이 떠난 후에 알게 된 그 진심은 그에게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남겨주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은행나무 아래서 재현은 수십 년간 짊어져 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화자는 영숙이 떠난 후에도 은행나무 길을 서성이는 재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마치 영숙의 마음을 이어받은 것처럼 두 사람의 삶에는 오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은 40년의 후회 속에 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친구의 유언을 지켜왔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후 그들은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재현은 그날 이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변하기 시작했다. 오직 도시락만 팔고 말없이 신문을 보던 그는 이제 편의점에 들어서는 단골노인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도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늦은 밤, 재현은 조심스럽게 화자에게 물었다. 앞으로는 그 은행나무길을 같이 걸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단순히 길을 함께 걷자는 제안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무게를 나누고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자는 속 깊은 고백이었다. 그들은 연인이란 이름 대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친구와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젊은 여인이 편의점을 찾아왔다. 자신을 영숙의 딸이라고 밝힌 그녀는 엄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지만 화자와 함께 영숙과의 젊은 시절 추억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담담히 풀어냈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오해, 오랜 아픔, 그리고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 속에서 모두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었다. 이 만남을 통해 재현은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은행나무길의 새로운 동행처럼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다시 시작되는 삶. 어느 날, 재현은 편의점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개발 계획이 있다는 말에 그는 다시 한번 기로에 섰다. 3년 전 문방구를 닫았을 때처럼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홀로 고독한 삶을 다시 선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용기를 내어 변화를 받아들일지 고민했다. 과거의 재현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세계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재현의 곁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에 스며든 화자가 있었고 영숙의 딸과의 짧은지만 깊은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사러 오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다. 재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자, 영숙의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재현과 화자는 서로에게 연인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좋은 이웃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은행나무길을 함께 걸으며 지난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박한 꿈을 나누었다. 재현은 매일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편의점 풍경, 화자가 가져다 준 반찬, 그리고 새벽 은행나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들은 고독했던 삶에 새로운 색깔을 덧입히고 있었다. 늦가을의 해질녘, 은행나무길 벤치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재현과 화자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본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맞닿아 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던 아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었다. 은행나무길은 더 이상 영숙의 흔적이 담긴 장소가 아니었다. 재현과 화자,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영숙의 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 그리고 잔잔한 행복이 쌓이는 삶의 터전이었다.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어떤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재현과 화자의 삶에는 더 이상 화려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대신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산책길, 서로의 도시락을 챙겨주는 소확한 일상,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도 통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이야기는 재현의 잔잔한 미소와 화자의 조용한 눈빛 속에서 마무리된다. 그들의 늦은 삶에 찾아온 것은 격정인 사랑이 아니라 고독을 이겨내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정한 의미의 희망이었다.